안녕 친구들. 저녁 잘 먹었어요? 방금 이거 촬영하다가 저장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영상 찍으면 바로바로 올려야 되는데 가끔 바로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잊어버리고 이러다가 저장 공간 없어가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인사해요.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두부 먹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먹어서 맛있었어요. 친구들도 좋아하는 거 따뜻한 음식 잘 챙겨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낮에 해가 잠깐 떠 있을 때는 좀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봄날 같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녁 되니까 진짜 춥더라고요. 저는 이제 집 근처에 산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 그래도 왠지 산에 안 가니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추운 거 감안하고 갔는데 진짜 너무 추웠어요. 근데 또 그렇게 추울 때 저는 찬바람 냄새가 있는데 찬바람 냄새 맡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강아지랑 저랑만 갔는데 이렇게 아무도 안 밟은 눈 이렇게 뿌드득 뿌드득 소리 나잖아요. 밟으면 그렇게 눈 밟는 소리도 좋았고 또 제가 한참 힘들었을 때도 산에 많이 다녔는데 그때도 겨울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느낌은 되게 차갑기도 하고 뭔가 막 가슴이 시린 것 같은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뭔가 우리가 좀 속상한 일이 많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막 마음도 엄청 차갑고 시린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겨울 눈처럼 차가운 느낌이요. 근데 또 오늘 다시 찾은 사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또 다른 느낌이 들면서 사람 마음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더라고 해도 다른 감정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고 느끼게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해봤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 모든 것들은 다 마음 안에 담겨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원효대사 얘기도 언급한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공부하러 가려고 하다가 저녁에 너무 목이 말라서 해골에 있는 물을 먹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해골의 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깨달아서 당나라 공부하는 걸 멈추고 이제 대중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그렇게 불법을 전파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원효대사는 어떤 마음을 가졌고 대중들과 그렇게 밀접하게 이렇게 관계를 지으면서 어떤 부분들을 접근하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었어요. 이어서 또 책 읽어드릴게요. 엄청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항상 보고 싶어요. 운명을 변화시키는 원칙들. 자, 이제 첫 번째 원칙을 살펴볼 준비가 되었다. 그러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 원칙은 내가 만든 것도 누군가가 혼자 만든 것도 아니다. 이 원칙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다. 이 원칙은 당신에게도 효과를 발휘하도록 오래도록 그 혜택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또한 그 일은 무척이나 쉽다. 몇 년 전 나는 웨스트 버지니아주 세일럼 대학의 졸업식에서 축사를 했는데 불타는 열망을 가져야 한다고 침을 튀기며 말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이 원칙을 완전히 믿고 삶의 주춧돌로 삼았다. 나중에 그 젊은이는 국회의원이 되어 루즈벨트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다. 그리고 내게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열망의 원칙에 대한 의견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다. 이 원칙은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그가 보낸 편지를 잠시 소개하겠다. 친애하는 나폴레온 힐 선생님께 저는 상원 의원으로 일하면서 사람들이 처한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제안을 하나 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1922년 선생님은 세일럼 대학의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셨지요. 전 그 자리에 있던 졸업생 중 한 사람입니다. 그때 선생님은 제 마음에 생각 하나를 심어주셨고 그 일로 인해 저는 국민들을 위해 복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장차 제가 어떠한 성취를 해내든지 그 역시 선생님의 강연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는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교육도 거의 받지 못하고 무일푼의 영향력 있는 친구도 없었던 헨리 포드가 거물로 성장한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요. 강연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스스로 내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든 극복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수천 명의 친구들이 학업을 마치게 될 겁니다. 그들 모두 제가 선생님에게 받은 것 같은 실용적인 격려의 메시지를 받고 싶을 겁니다. 어디가 전환점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에서부터 인생을 한 발 내딛어야 할지 알고 싶을 겁니다. 선생님은 그걸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셨으니까요. 지금 미국에는 아이디어를 돈으로 바꿀 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푼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야 하는 실패를 만회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께서 책을 내신다면 사인본 한 부 가지고 싶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라며 진심을 담아 제링스 랜돌프. 1922년 이후로 나는 제닝스 랜돌프가 미국 유슈의 항공사 준역이 되고 대단한 자기개발 강연가가 되고 웨스트 버지니아주 상원 의원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강연을 한 지 35년째인 1957년에 나는 기쁘게도 세일럼 대학에서 한 번 더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되었다. 그때 세일럼 대학으로부터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받기도 했다. 다음 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은 마음에 드는 내용만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한 이론 모음집 같은 게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다. 13가지 성공 원칙은 힐이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수많은 인물이 실제 경험으로 입증한 내용이다. 이 책의 실효성이 입증되었으니 당신에게도 역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그럴 만한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책을 읽어라. 의문을 품지 마라. 그냥 읽어라. 믿을만 하다거나 따르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선별해서 읽는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 실패가 이 책 때문인지 자기 자신 때문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정신은 무엇이든 상상하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열망. 모든 성과의 출발점. 뉴저지주 웨스트 오렌지에 있는 에디슨 연구소로 향하는 화물 열차에 올랐을 때 에드윈 C. 반스는 불황자나 다름없는 행색이었다. 하지만 생각만큼은 왕과 같았다. 기차 안에서 반스는 많은 생각을 했다. 그는 에디슨 앞에 선 자신을 떠올렸다. 에디슨에게 일생일대의 열망, 그러니까 위대한 발명가의 동업자가 되고 싶다는 불타는 열망을 실현할 기회를 주겠느냐고 묻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반스의 열망은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었다. 소망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만한 강한 열망이고 확신이었다. 몇 년 후 에드윈 C. 반스는 에디슨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에디슨 앞에 섰다. 이때 그 열망은 현실이 되어 있었다. 에디슨의 동업자가 된 것이다. 인생의 가장 커다란 꿈은 이루어졌다. 반스는 명확히 목표를 선택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신의 에너지와 의지, 노력을 모조리 쏟아부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가 이루고 싶은 목표, 그가 찾는 기회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찾아왔다. 누가 봐도 그는
에디슨의 사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톱니바퀴일 뿐이었다. 하지만 반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에디슨 연구소에 일하게 된 바로 그날부터 늘 에디슨의 동업자였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확고한 열망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반스는 그 무엇보다도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기를 열망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세웠고 뒤로 물러설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그 열망에 인생을 걸고 열망이 실현될 때까지 마음속에 품었다. 웨스트 오렌지에 갈 때 그는 에디슨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청해볼 테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에디슨을 만나서 내가 동업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 에디슨 연구소에서 내가 바라는 걸 얻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 눈을 크게 뜨고 다른 기회도 찾아야 해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기로 마음먹은 건 오직 하나뿐이야.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는 것, 퇴로를 모두 불태우고 내 미래를 몽땅 그걸 얻는 능력을 갖추는데 걸겠어 라고 생각했다. 그는 퇴로를 남겨두지 않았다. 승리 아니면 패배만이 있을 뿐이었다. 반스의 성공 비결은 그것뿐이었다. 퇴로를 허용하지 마라. 옛날 옛적 한 위대한 전사가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 군사보다 몇 배나 많은 적과 싸워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군사들을 배에 태우고 적국으로 가서 군사와 무기를 내렸다. 그러고 나서 타고 온 배를 불태우라고 명했다. 첫 전투를 개시하기 전에 그는 연설을 시작했다. 보이는가? 우리가 타고 온 배는 모조리 불타고 있다. 승리하지 못하면 이 해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승리 아니면 패배뿐이다. 그들은 승리했다. 어떤 일을 하든 승리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타고 온 배를 기꺼이 불태우고 퇴로가 될 만한 모든 걸 차단한다. 이것만이 불타는 열망, 다시 말해 승리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언젠가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다. 다음날 아침 상인 한 무리가 스테이트가에 가서 잿더미가 된 상점을 바라보았다. 이들은 상가를 재건할지 시카고를 떠나서 희망이 있는 지역으로 갈지 의논했다. 그리고 떠나기로 결정했다.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 말이다. 그 사람은 혼자 시카고에 남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는 잿더미가 된 상점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저는 세계 최고 상점을 세울 겁니다. 또 다시 불이 난다고 해도 몇 번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1871년의 일이었다. 상점은 재건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바로 마셜필드 백화점이다. 이 백화점은 불타는 열망, 마음가짐이 지닌 힘에 대한 기념비다. 마셜필드 역시 이웃 상인들과 같이 행동하는 편이 훨씬 쉬웠을 것이다. 일이 힘들고 미래가 암울해 보일 때 사람들은 쉬워 보이는 길을 택한다. 마셜필드와 다른 상인들 사이의 차이를 눈여겨보라. 이 차이가 실패와 성공을 가른다. 누구나 부를 이룩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소망이 부를 가져다 주진 않는다. 부를 열망하고 마음을 완전히 쏟아붓고 확실한 방법과 수단을 계획하고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계획을 따라야만 부가 찾아온다. 다른 저서에서 나폴레온 힐은 열망을 명확한 목적이라는 말로 바꿔 사용하기도 했다. 나폴레온 힐 재단에서 펴낸 믿어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의 한 구절이다. 열망 혹은 명확한 목적은 목표 설정보다 상위에 있다. 열망은 인생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도다. 목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단계일 뿐이다. 필생의 열망 혹은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커진다. 목표로 다가가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얻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수록 기회를 더욱 기민하게 포착하고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압축되어야 한다. 이 목표가 내 열망, 인생의 목적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까?
목적이 곧 인생이 된다. 그것이 정신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부분요.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좋은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되새기고 심어야 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곧 자기가 이루어내고 싶은 부분으로 바로 직결이 돼서 또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상태에 거기에만 집중하고 결과가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쁜 마음들 있잖아요. 마음에서 기쁨들을 생각하고 그러면 마음 안에서부터 이렇게 차오르는 따뜻한 감정들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안 좋은 쪽으로 집중하면 내가 가진 이 에너지들을 흐트러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에만 집중하고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뭐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비관적으로 말하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싫기도 하고 자꾸 저도 감정 에너지가 그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괴로운 마음만 들고 좋지 않은 생각이나 이런 게 마음이 많이 머물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힘든 어떤 시점에 저를 찾고 싶고 제가 태어난 이유를 찾고 싶었을 때 이제 여러 강연들을 보고 책들을 보면서 그런 공통적인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그 현실과 이상에 대한 괴리들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도 힘들기도 하고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많이 힘든 과정, 눈물을 흘렸던 그런 과정들조차도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또 오히려 그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모든 순간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고마운 순간이었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금 어떤 일들로 인해서 힘들다면 그건 반드시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과정들로 연결이 될 테니까 그걸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좀 더 힘을 낼 수 있고 또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런 힘든 순간이 항상 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5년 후, 10년 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인가 이렇게 관점을 좀 뒤로 밀어본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들은 다 흘러가고 머물러 있는 것들은 없으니까 그러면 좀 더 마음에 그런 공간이 마련되고 마음의 공간이 마련이 되면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큰 소리를 내서 한바탕 웃어버리고 웃으니까 웃을 일이 더 많아지고 또 많이 웃으니까 행복할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그렇게 또 연결을 지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열망을 재화로 바꾸는 6단계. 부에 대한 열망을 재화로 변화시키려면 명확하고 실용적인 6단계를 따라야 한다. 1. 첫째, 돈 후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식이어선 충분치 않다. 명확성이 왜 중요한지 심리적인 이유를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2. 둘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히 결정하라. 세상에 대가 없는 일이란 없다. 3. 셋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넷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다섯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부를 일굴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여섯째,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여기에서도 얘기하듯이 이거를 느끼는 감정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감정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 근데 이거를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미리 감사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 만약에 그런
주변에 있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런 환경에 이끌려서 자꾸 그렇게 가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흐트러 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부정적인 씨앗들을 다른 사람한테 뿌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독을 품고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해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까지도 그런 어두운 기운들을 뿌리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은 모두 다 너무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만 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그런 마음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특히 중요한 것은 6번째 지침이다. 아직 부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불타는 열망이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강렬하게 부를 열망하고 그 열망에 완전히 몰두한다면 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지 않다. 부를 바라고 부를 손에 넣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면 이 지침들이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물들인 앤드류 카네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카네기는 평범한 제철소 노동자로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이 원칙들로 10억 달러가 넘는 부를 획득했다. 오늘날 기준으로